그 경찰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대학교 교재를 보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일단 출제자가 바뀌었어. 확실히 바뀐 건 뭐예요? 실무를 했던 분들에서 교수들로 확실히 바뀌었다. 문제 스타일을 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거 기존 표현과 약간 다르구나. 그다음에 약간 관점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뭐 최근 기출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들 책으로 보는 것이 괜찮아요. 그다음에 학원 일반 교재들은 요약서라든지 교과서들은 스토리가 좀 약해. 가정 그게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교수책으로 볼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교수책이 뭐가 문제냐? 첫째, 양이 많다. 두 번째, 빠진 게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점으로서. 옛날부터 고시에서도 항상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요. 예를 들면 권영순 교수님 헌법책이라든지, 김동희 교수님 뭐 행정법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이 많지. 양이 많단 말이죠. 그것도 또 빠진 게 있어요. 어떤 게 보통 빠지냐면 판례가. 장점 뭐예요? 흐름. 장점은 압도적인 장점은 흐름. 그다음에 문제의 관점. 그러니까 내용을 암기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문제 관점이 보여요. 대학교 교재를 보다 보면 이게 내가 내용을 배운 적은 없어. 정확히 몰라. 암기가 안 돼 있어. 그래도 이게 답인 것 같아. 이게 되게 장점이 돼요. 대학교 교재 우리도 해보면 뭐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흐름을 다 넣어줄 수가 없걸랑. 어디서는요? 수험생에는 흐름을 넣어주는 게 불가능해요.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왜? 이것도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일반 어떤 학원 교재는 스토리나 흐름을 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로 보충해 주는 경우도 있겠죠. 좋은 선생님 만나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좀 약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 교재는 장점이 흐름이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암기가 안 돼도 흐름이나 관점에 따라 답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상당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요새 트렌드는 맞는 거야. 왜? 출제자들이 지금 교수로 바뀜으로써 표현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번 연도 솔직히 2차 시험 문제만 하더라도 뭐 내용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표현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흐름 관점을 보면 맞출 수 있는 것도 단순한 게 뭐 맨날 두 문자 암기 이것만 가지고는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흐름 관점만 알면 자연스럽게 맞출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양이 많다. 그래요. 그럼 이건 줄여줘야 돼.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 반 정도는 줄여줘야 돼. 한 500페이지로 제가 이거 줄여줘야 돼요. 줄여줘야 한다. 그 다음에 빠진 게 뭐가 있느냐? 가끔 가다가 윤리 파트 이런 게 좀 빠진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경찰 윤리 특히 이제 판례가 많이 빠졌죠. 가끔 가다 법조항이 일부만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때 이건 500페이지를 예를 들면 줄여주고 이건 한 2, 300페이지 늘려줘야 돼. 판례라든지 법조항, 법은 많이 늘려줄 겁니다. 윤리 이런 거는 윤리와 판례는 한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특히 판례는 좀 늘려주면 돼요. 그리고 결합시키면 뭐 일반 교재는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흐름이기 때문에 암기할 요소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다음에 왜 여기서 출제가 되는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예측할 수는 있어요. 흐름을 보다 보면 이래서 이거 가지고 출제를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오늘만 봐도 그냥 너무 명료하게 보여요. 어떤 게 왜 기출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이래서 이 문제가 나온 거야? 라고 엄청나게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좀 이따 봐보세요. 좀 이따 봐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대학 교재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대본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오늘 기출문제 좀만 풀어도 대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파트는 좀 윤리 파트라든지 판례가 좀 양이 적다. 그래서 판례를 보충만 잘해주면 돼요. 그다음 법. 제 개인적으로는 법은 중요한 법들은 1조부터 끝까지 웬만한 법은 다 봐야 한다 봐요. 법조항. 아주 중요한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프린트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조항을 계속 나눠줘서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건 여러분 잘 철을 해놔두셔야 돼. 법조항은.
법조항은 철을 잘 해두시면 된다. 알았죠? 자, 기본서는 500페이지 줄여야 그 다음에 판례는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사이를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법조항 추가해야 한다. 그건 철을 해서 어차피 여러분 법조항 해야 하잖아요.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법조항을 철저히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기출문제 이제 소화를 해야죠. 그래서 교과서 보고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가지고 바로바로 적용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서 막 너무 장황한 설명 이런 거 안 해. 장황 설명 하고 싶지도 않고 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흐름이 이 책에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흐름에서 이게 나왔다. 다만 이제 조심할 건 이거고 이거는 매우 꼼꼼하게 이건 그냥 넘어가줘야 한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라면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읽어봐라 하면 읽어봐야 되고 이거는 꼭 목차부터 암기해라 하면 목차부터 암기해야 돼. 그다음에 디테일한 목차도 암기해야 되고 문장 흐름뿐만 아니라 가로한 부분들 강조체 부분 다 암기해야 한다. 그럼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넘어가라면 넘어가야 되고 읽어라면 읽어야 되고 읽어라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 방법도 서로 틀려요. 일단은 목차부터 암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꼭 큰 목차부터 암기하고 작은 목차 그다음에 내용 암기. 자, 예를 들면 봐보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28페이지를 보시면 뭐 대륙법계랑 영미법계 경찰의 차이점이 설명되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목차가 1번 대륙법계고 2번에 영미계죠. 그 다음에 대륙법계는 첫째가 통치권이죠. 2번에 영미계는 자치권이야. 이게 문제 기본 방식이에요. 뭐 자치권 통치권을 바꿔버린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목차를 알아야지 문제를 편하게 맞춰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목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목차 암기하고 그 다음에 소목차 암기하고 디테일한 거 중요한 것일수록 찍어주면 그렇게 해줘야 돼. 여러분이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라 그러면 하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건 지나가야 되고 지나가는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 지나가는 것까지 절대 하려고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 물론 어떤 건 또 이해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해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이 교과서가 반영이 되었느냐를 보고 다시 한번 이걸 보면은 이게 뚜렷이 보여요. 이건 옳은 거고, 이건 보통 옳지 않은 걸 찾는 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결국 그렇잖아요. 옳은 것은 뭐 큰 문제가 안 돼. 사실은 옳지 않은 걸 찾아야지. 이 옳은 것이 어떻게 옳지 않은 선지로 변화됐느냐. 이 교과서에 있는 옳은 선지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옳지 않은 선지로 변화됐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또 어떻게 또 변화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기출 문제 여기까지 나왔지만 이 교재에서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번 교재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 저도 이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저번 교재랑 비교하면은 페이지가 좀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늘은 부분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 자, 봐보세요. 예를 들면 봐보세요. 290페이지에서 여러분들 기출의 경우 엄청 많이 봤을 거야. 아마 기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기본서 290페이지에 제일 밑에 경찰 등의 도덕적 표준에 있어서 코인랑 펠트버그 얘기 들어보셨죠 다? 그래가지고 우측에 나온 시민의 신뢰 291페이지 생명과 재산의 안전. 그러면 이거는 목차부터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회계약에 따라서 도출되는 경찰 활동의 기준과 관련돼서 도덕적 표준 관련돼서 시민의 신뢰, 뭐 생명과 재산 안전, 뒤 가시면 협력, 공정한 접근, 그 다음에 객관성. 이거 다 들어보셨죠 대충. 그런데 이번에 293페이지 가시면 이제 코엔에 이제 책이 새롭게 나왔다는 거야. 나와가지고 시민의 안전 우선으로 단어가 바뀌었어. 어떤 게? 291페이지 2번이. 291페이지 2번에 생명과 재산 안전이 저 시민 안전의 우선으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협력은 3번에 292페이지 협력은 역할규율로 바뀌었어요. 용어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객관성은 중립적 전문성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좀 출제자들이 옛날 용어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교재를 쓴 교수들이 들어가면 뭐로 출제할 수도 있겠어요. 협력 대신 역할규율로 나오면 애들이 띵해버리는 거야.
왜 우리들이 배운 건 협력, 협동으로 배웠걸라. 근데 역할 교육하면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릴 수는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추가를 하셔야 돼. 용어 사용을 뭐로 들어갈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보강을 잘 하셔야 돼요. 옛날 용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개정판 용어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영어를 번역하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 교수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조심하라 얘기해 줘야 돼. 이게 다른 교수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으니까 이 단어랑 이 단어가 같다. 이런 것들은 좀 추가를 좀 하셔야 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제 범작 이런 데 특히 많은데 범작 이런 데 보면은 그 번역상의 이제 교수들마다 그 영어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때 그 조심할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해줄 테니까 그때 다른 용어로도 번역을 미리 해놓는 게 나중에 문제에 맞추는데 그 지장이 없다. 자, 이번에 그 지역사회 경제활동 이런 걸 보더라도 그래요. 많이 들어왔더라고. 이번에 사실 지역사회 경제활동이랑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이 한 문제씩 나왔잖아요. 2차 때. 그런 게 이런 교과서의 영향이에요. 581페이지 가시면 58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경제활동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보면 581부터 시작해서 585 584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이런 건요 암기를 안 해도 이 책만 읽어서 그냥 답이 나와. 내가 봐도 뭐 사라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뭐 사라를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책 읽어보면 당연히 그 1번이 정답이었다는 게 알게 되는 것이지 뭐 굳이 그거를 뭐 1, 2, 3, 4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두 문자로 따서 암기하고 그럴 필요까지 없다. 근데 586페이지를 봐보세요. 사라 모델이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왔죠. 에크와 이제 스펠만에. 근데 1번은 이제 조사 단계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도. 근데 이번에는 탐색 단계로 나왔다 이게요. 스캐닝을 조사로 볼 수도 있지만 탐색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수험생들은 두 문자를 땄다고 하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뭐 좁은 뭐 대평균인가 뭔가 두 문자를 땄다는데 그 두 문자를 따면 이게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왜? 조사가 탐색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엔 탐색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많은 번역서에는 탐색으로 돼 있어요. 범죄학 책에는 대부분 내가 보니까 스캐닝을 탐색으로 번역했더라고. 그러니까 조사 단계랑 탐색 단계 같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들이 냈던 것은 뭐야? 이 분석 2단계랑 우측의 평가 단계를 계속 바꿔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렇잖아. 이게 조사, 평가. 왜냐하면 이게 평가도 A고 사라할 때 A고,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 리스판스는 대응은 똑같으니까 안 내고, 그 다음에 또 A 이거 분석 A 이것도 이제 어널리시스니까 분석이란 말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X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두 문자 따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이 평가도 A고 분석도 A니까 바꿔놓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목차 봐봐. 586에 아래 이제 분석이 2번이 아래 2번이 분석이죠. 우측에 587에 4번이 평가잖아. 그러니까 이제까지 냈던 것은 뭐야? 이 분석과 평가를 바꿔냈던 거 틀리게 낼 때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계속 두 문자를 땄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뭘 냈어? 갑자기 조사 단계가 뭐냐를 낸 거야. 평가 단계, 조사 단계의 내용을 물어본 거란 말이죠. 내용을 물었는데 봐보세요. 1번에 노상 강도, 주거 침입 절도, 차량 절도 586번에 아래 1번 광범위하면서 법률과 관련된 개념들 대신이라고 그랬죠. 이걸 낸 거예요. 이번에 사라를 설명하면서 1번에 이제 탐색 단계에서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좀 보강을 해야겠지만 그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게 그렇죠. 예를 들면 봐보세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봐. 그러면 주민들한테 모여서 우리 경찰들이 해줘야 할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강력범죄요? 이렇게 별로 안 한다는 거야. 의외로.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 사람 제일 경찰이 도와주면 좋을 게 뭐예요? 의외로요. 층간소음이에요.
층간소음. 아, 2층 막 층간소음 때문에 죽겠어요. 그다음에 2층이랑 또 싸우고 말해 멱살 잡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응? 그다음에 저기 전남 뭐 해남군 무슨 면 몇 무슨 니 가봐. 그럼 이게 범죄 없는 말이 엄청 많아요. 의외로. 그냥 마을에 가래 할머니 할아버지 80대 노인네들 다 모아가지고 물어봐봐. 우리 경찰이 해줘야 할 게 뭘 것 같아요? 그때 물어보니까 우리 묻지마 살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림 사거리처럼 그거 경찰 순찰 강화시켜줘 이런 말 안 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깡식을 내려가봐. 범죄가 아예 없어 우리나라. 솔직히 말해서 묻지마 살인은 어디서 발생했는데 다 번화가죠. 사실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권에 뭐 여기 신림 역이라든지 뭐 서현역 또 옛날에 이제 강남역 여자 살인 사건도 있었잖아, 그지? 증오범죄 이런 거 있었단 말이죠. 이거 다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거지. 뭐 전남 해남군 무슨 면 무슨 니에 무슨 이런 문제가 있어 강력범죄가. 이게 이제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이걸라. 그 주민들이 그래서 저 경찰에 대해 요구 사항이 있단 말이야.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에 대해서 서로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전통적 경찰 활동이야. 노상강도, 주거 진입, 차량 절도. 그러면 자, 큰 목차에서는 봐보세요. 우리 공부할 때 봐보세요. 큰 목차를 우리가 공부할 때 580페이지에 2번에 이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목차죠. 예? 목차.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 여랑 대비되는 단어가 뭐예요? 583에 전통적 경찰 활동이야. 표에서 전통적 경찰 활동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찰에는 이미지야. 강력범죄, 강력범죄인들 체포, 범죄 억제, 강력범죄. 근데 뭐 스토킹도 강력범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뭐 단순 스토킹으로 끝나는 것도 많고 층간소음도 그렇고 이런 걸 어떻게 강력범죄라고 하긴 좀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마을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뭐 강력범죄가 없기 때문에 그걸 경찰한테 해결하라는 얘기를 안 해. 해결해 줄 것은 뭐 갑자기 뭐 김할머니가 심장마비 걸렸을 때 그죠? 119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역적 권유 활동 해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지. 뭐 우리 강력범죄 해결해 주세요. 서울 신림 사거리처럼 우리도 경찰 고정 배치해 줘 가지고 저 묻지마 살인 예방해 주세요. 라는 말을 안 한다겠죠. 안 한다 그렇죠. 응? 그건 옛날에 전통적 경찰 활동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야. 이번에 그 2차에서 10번, 12번 다 똑같았다. 그렇죠? 10번, 12번이 결론적으로 내 생각에는 전통적 경찰 활동이랑 새로운 경찰 활동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라든지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이 나오게 된 배경 차이점만 알면 그냥 답을 때리게 돼 있어요. 뭐 살아를 암기하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때리게 돼 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지역사회 경제활동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유형이라면 그 동안에 이제 이 전통적 경찰활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583에 이거를 이제 범죄학에서는 표준적 경찰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범죄학회에서는 대한범죄학회에서 나온 범죄학 개론에서는 표준적 경찰활동 이렇게 표현하고 가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찰 활동인 거야. 전통적 경찰 활동이 강력범죄 체포, 처벌,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전통을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는 거야. 내 말은 아까 번역의 문제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는 교수들 자기들 마음이야.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전통으로 나오는데 범죄학에서는 표준으로 나오는 거고 아까 조사라고 나왔는데 범죄학체에서는 탐색으로 나온다. 보통 번역한 걸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번역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흐름만 알면 자연스럽게 이게 맞춰요. 이게 대학교 교재의 장점이야. 대학 교재 장점은 굳이 그걸 암기를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맞출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제 뭐 암기하기 전에 어느 정도 흐름 같은 것을 간단히라도 아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암기에 들어가는 게 좋지. 처음부터 무조건 암기하다가는 흐름을 냈는데 암기로 풀려고 그래. 두 문자로.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래서 대학 교재 보면서 여러분들이 흐름 같은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기출 문제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어떻게 이 교재가 다시 새로운 기출로 반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결론은 암기야, 암기해야 돼. 암기할 것들은
암기할 것들은 저 반복해서 계속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어? 어? 여기서 같이 암기도 하고 뭐 박스로 해가지고 뭐 가로넣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모의고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암기 안 하면 아예 못 풀게 돼 있다. 이 교재를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조항, 교재랑 법조항을 암기해야지 그 다음날 모의고사를 풀 수가 있다. 오늘은 시범타로 이제 옛날 만든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본질적 차이는 없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암기 안 하고는 맞출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로 하면 2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는 뭐 거의 이제 뭐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나중에 뭐 10페이지 미국의 경찰학의 발전에서 뭐 볼모라든지 뭐 윌슨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뭐 될 정도고 따로 여기서 따로 출제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 뭐 경찰학의 뭐 학문적 성격 이런 것도 뭐 객관식에서 출제할 내용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객관식에 출제할 만한 것은 이 책에서 2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줄일 수 있다 이게. 많이 줄여줘야 돼요. 뭐 쓰잘데없는 공부하지 마시고 28페이지부터 보는 게 좋다. 28페이지가 아니라 26페이지. 26페이지부터 보는 게 좋다. 자, 형식적음의 경찰 개념. 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줄을 치라고 하든지 뭐 별표 치라고 할 테니까 그걸 잘 생각하세요. 자, 일단 형식 있고 실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목차부터 넣어야 돼. 경찰 개념 분류의 핵심이 형식과 실질이구나. 형식, 실질. 형식, 실질이 있구나. 형점의 경찰 개념과 우측의 27페이지의 실점의 경찰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하죠. 그런 게 크로스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목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학교 교재. 그럼 당연히 문제의 형식은 크로스로 하죠. 근데 수험생에서 이걸 표로 많이 형식과 실질로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겠지만 좀 이따 이제 표가 나올 거예요. 암기하는 표가. 근데 하여간 형식과 실질을 우리가 구별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돼. 근데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지 잘 봐보세요. 일단 형식은 자 26페이지 역사 제도. 이 책은 나올 만한 키워드를 다 강조체를 해놨어요. 이게 다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역사 제도인데 우측 실질은 뭐야? 이론 학문이야. 27페이지. 27페이지 이론 학문. 실질은 이론 학문. 그 다음에 형식 뭐야? 역사 제도. 일단 이거는 이제 바꿔낸다는 거죠. 바꿔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에서 다시 돌아오면 조직이죠. 조직이죠. 우측은 뭐야? 작용이란 말이죠. 작용. 실제의 경찰은 뭐야? 작용이다. 의미는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게부터 중요해. 뭘 낼 거보냐 체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해를 좀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새로운 문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생각을 해보든지 내일 모의고사 통해서 확인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조직. 우측은 작용. 그 다음에 2번 형적 경찰 작용 중에 실제의 경찰이 아닌 것들. 제일 위에 27페이지 정보경찰 맨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안보경찰 범죄 수사는 형점의 경찰이나 실점의 경찰이 아니야. 맨날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점의 경찰에서 이론 학문. 그다음에 독일 행정법 박동그라미. 프랑스로 자꾸 기출에서는 장난을 쳐요. 실점의 경찰의 개념에서 실질 독일에서 나왔다. 독일 행정법. 행정법이 나온 거예요. 우리 이제 행정법 강론할 때 실제면 경찰 열심히 배웁니다. 원래 행정법에 나온 거예요. 법 철학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실질이죠. 실질. 헌법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첫째 시간에 형침 헌법, 실제 헌법 같은 거야. 헌법 시간에 첫째 시간에 보면 첫 번째 교재가 형증 헌법, 실제 헌법 배우죠. 그런 같은 거야. 다 법학에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법 할 때도 형점 행정, 그다음 실점 행정 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모든 법학 교재에 다 형식과 실질을 구별해서 배워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그 다음에 뭐 국회의장 중간에 국회의장의 경호권, 법원의 경찰권은 형식도 아니고 실질도 아닌 것도 있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표 기억하셔야 되고. 자,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형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실질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곳곳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 단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석할 때도 실제민 경찰을 알아야 되고 나중에 경찰의 임무할 때도 실제민 경찰이 도대체 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필요해요. 실제민 경찰은 형식은 간단해. 항상 모든 법학이 똑같다. 형제민 경찰은
그냥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국가의 작용이야. 보통 경찰기관. 경찰청이 하고 있는 온갖 것들, 한마디로 경찰청이 하는 온갖 것들이 다 뭐야? 형점의 경찰이야. 이것만 박으면 되는 거지. 경찰청이 하는 것들 머릿속에 박으면 돼. 근데 뭐로 정해지겠어요? 이거는 정해지는 게 이론가들이 정하겠어요? 법률이 정하겠어? 이론가들이 정해야, 교수들이 정하는 거야? 아니면 국회에서 만든 법조항을 통해서 결정돼요? 법조항이지, 그거는. 법조항.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가경찰법이라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뭐 경찰의 임무라든지 경찰의 관할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 게 뭐야? 형점의 경찰이야. 형점 경찰. 거기는 수사도 있는 거고 뭐 정보 경찰도 있는 거고 등등등등 있는 거지, 그렇지? 뭐 서비스 경찰도 있는 거고 봉사 경찰 등등등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지. 근데 실제의 경찰은 뭐 경찰기관이 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 이건 조직 중심이란 말이 말이야. 조직. 경찰기관은 조직. 여기는 작용.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작용 중심이란 말이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작용이야. 뭐에 따라서? 일반 통치권에 따라서. 누구에게?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한다. 이거는 나중에 보면 토시 하나하나까지 정확해야 돼. 토시 하나하나까지 매우 정확해야 돼. 자,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뜯어서 보면은 2번에 나와 있어요. 27페이지 2번에 실제의 경찰이란 사회 공공. 왜 사회냐? 국가가 아닌 거예요. 국가 목적적 행정이 아닌 거야. 국가 목적적이 아니라 사회 목적적 행정이야. 국가 목적적 행정이 군사, 외무, 재정, 그 다음에 사법, 이 네 가지는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고 그래요. 사회 목적적 행정은 두 가지야. 사회 목적적 행정은 두 가지인데 그게 질서행정, 그 다음에 복리행정이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경찰의 실제의 경찰은 뭘 위한 거야? 이거 질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적용이야. 국가 하는 일은 맞는데 이 질서는 사회 질서인 거야.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2번에서 뭐라고 썼어요?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왔죠. 실제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왜?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요. 봐보세요. 지금 30페이지 가시면 중세시대라든지 고대는 이걸 다 포함했던 거야. 경찰이 이걸 다 포함했던 거야. 경찰의 개념에서 경찰이 하는 것이 다 이게 포함됐던 거야. 그게 뭐야? 고대 봐봐. 고대 하면 도시국가의 일체의 정치. 그 다음에 중세시대는 국가 목적 모든 국가 작용. 그다음에 1530년에는 고행정을 제한 국가행정 전반. 근데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에는 이 네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외교, 군사, 재정, 그 다음에 사법. 이거 봐봐. 군사, 외무 또는 외교, 재정, 사법이 뛰어나가. 어디서? 경찰에서 이게 뛰어나가는 거야. 언제? 1600 몇 년도 정도? 17세기. 이게 이제 1648년이걸라. 베스트 팔렌조야. 그러니까 한 17세기. 17세기에 이제 이 국가 목적 행정이 경찰에서 떨어져 나가.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야, 이제는. 그다음에 애가 떨어져 나가는 건지 법치국가 시대. 그래서 3번은 경찰국가 시대에 가시면은 이 두 가지가 살아남다. 이 두 가지가 3번에 1번 내무행정. 3번에 1번에 보면 뭐가 빠져나갔다 해서 외교, 군사, 재정이 분리되고 마지막에 뭐가 분리돼요? 사법 이게 분리되는 거야. 어디서? 경찰에서. 이게 경찰이 하는 일 아니야, 이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측에 4번에서는 자 뭐가 떨어져 나가요? 4번에 2번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 법치국가에서는 이게 떨어져 나가. 그럼 경찰에서 남는 게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질서행정도 그것도 또 안에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체를 나누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것도 일부분은 기관 중심으로 따지면 일반 행정기관에 이관되는 거야. 그게 뭐야? 저 뒷장 가시면 32페이지 5번 현대시대의 경찰이지. 그러니까 대륙복귀의 경찰은요, 사실은 그 경찰 자격의 범위가 이렇게 축약되고 축소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싹 중세시대까지만 하도 이렇게 싹 중세시대까지 교행정을 제외하고 1530년 이거 싹 교행정을 제외해서 싹 뭐가 경찰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과 시대 때 얘가 떨어져 나가. 그 다음에 저 법치국가 시대 때 18세기 때 이게 떨어져 나가. 이것만 남아. 다시 이것 중에서 일부 협의 행정경찰은 넘어가 일반 기관에. 그래가지고 그 중에 보안경찰은 남아 있는 거야. 그럼 이것과도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이라는 것이 법학적인 개념이 왜 등장했겠어? 그러니까 토시 하나하나 매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야. 다시 돌아오셔봐요. 다시 돌아오시면 27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전과 질서밖에 안 나오잖아. 복지 있어요? 복리? X. 자, 이걸 뭐라고 그래? 27페이지 27번을 경찰 목적의 소극성, 적극성 X. 그 경찰권 행사의 한계 중에 하나가 뭐야? 나중에 배워보지만 적극적 목적 X인 거예요. 공공목리 X인 거예요. 경찰은 적극적인 공공목리에서 경찰권 행사하면 안 돼. 그 대표 판례가 뭐야? 베스트 팔렌 조약인 거예요. 베스트 팔렌 조약이 아니라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인 거예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결론적으로 이 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실제의 경찰을 확립시키는 대표적인 판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 동그라미. 자, 공공복리 X. 자, 봐봐. X는 뭐야? 공공복리 X. 적극적 목적 X. 자, 실제의 경찰에서 X. 자, 개념에서 X. 국가 목적 X. 국가 목적 X. 국가 목적 X. 그 다음에 적극적 목적 X, 공공복리 X 이런 단어 X란 말이야. 이거 단어 X고 봐봐. 이게 X라 이게 지금은 실제민 경찰 이게 X야. 이거 아니야? 국가 목적 아니야? 그 다음에 복리행정 아니야? 복리행정 아니야? 그러니까 적극적 목적 X, 공공복리 X. 목적이 소극적이다 0. 목적이 소극적이다 0. 그래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죠. 물론 이런 개념은 앞으로 수없이 다뤄집니다.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 그냥. 듣고 또 듣는 거야 이건. 유지하기 일반 통치권 동그라미. 일반 통치권 그다음에 특별 통치권 X. 우리 헌법 시간에 특별 권력 관계를 배우는데 그거는 국가와 공무원. 국가와 공무원은 특별 권력 관계야 군인. 근데 국가와 국민은 일반 권력 관계를 배운단 말이죠. 이건 특별한 거고 특별 권력 관계 이거는 일반 권력 관계. 그래서 일반 통치권 뒤에 무슨 단어 나오겠어요? 일반 국민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법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거야.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행정법학에 나온 거야. 독일 행정법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라는 거야. 학자들이 맨날 싸우는 게 뭐야? 논리지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의 흐름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 그래야만 이게 통과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수많은 학자들이 동원돼가지고 이 개념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독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지 독일에.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장이다. 명령. 그래서 하명, 허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강제, 권력적 사실은 즉시 강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장에 하는 것이 뭐야? 권력적이고 매우 강제적인 거예요. 강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을. 그러니까 경찰 서비스는 실제민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봉사경찰은 권력적이야. 명령이 국민한테. 할머니가 지금 저기 가시다가 쓰러져 있단 말이죠. 쓰러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119 신고를 해줬다든지 대원을 불렀다든지 또는 무거운 거 들고 가게 들어줬어요 경찰이. 그럴 수도 있잖아. 경찰이 순찰도다가 할머니가 막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가고 있어. 지금 할머니 제가 좀 들어다 줄까요? 약간 들어다 줬어요? 이 권력적이야? 강제 명령하는 거 할머니한테? 아니죠. 그래서 실제미 경찰은 아닌 거야. 근데 경찰이 하고 있어요? 경찰이 한 거야 지금 한 게? 그 지금 형점이 경찰이지. 형점이 경찰은 뭐였어? 그냥 경찰이 하는 모든 작용이야. 경찰했잖아. 경찰 서비스도. 그러면 형점이 경찰이? 그치. 실제민 경찰이야? 아니는 거야. 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해야 돼. 국민에게 명령 강제해야 돼.
뭐에 근거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용 가르치고 불신 검문 등 경찰상 즉시 강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실제면 경찰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머릿속으로 받고 시작을 해야 돼. 나중에 많은 개념을 설명할 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다 흔들려 버려. 그래서 무조건 이건 박아야 돼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자꾸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이해되는 거지 처음에 이해되는 게 아니라 자꾸 개념을 사용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해를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고 문제 적용해보고 매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그러면 힘들어. 안 돼. 응? 의미하며 그래서 작용의 성격이에요. 기관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왜? 조직은 행정기관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경찰기관만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봐보세요. 그러면 자, 형식이 있고 이제 실질이 있어. 아까 경찰 봉사 활동, 봉사 경찰. 형팀의 경찰 맞지? 형팀의 경찰 맞아? 형팀의 경찰은 뭐라고? 그냥 경찰청이 하는 거, 경찰청이 하는 거 다야. 근데 이게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사법경찰. 사법경찰은 자 수사죠? 수사나 범죄인 체포 경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지. 근데 실제는 경찰이? 아니지. 왜? 아까 사법이 뛰어나져 나갔잖아. 국가 목적적 행정이. 자, 국가 목적적 행정에서 마지막이 뭐였어? 사법이지. 베스트 8렌 조약에서 사법이 뛰어나져 나간 거야. 어디서? 경찰에서. 근데 경찰은 뭐라니까? 사회 목적 행정이라니까. 사회 목적 행정. 그 중에 질서 행정.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반 경찰학생들 잘 설명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 내 보면. 그래서 사법이 뛰어져 나간 거야. 사법이 뭐예요? 그래서 사법이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거에서는 경찰 업무로 돼 있지만 아까 개념상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 뜬금없는 문제 물을 거예요. 과세처분. 과세처분 했어요. 형집은 경찰이야? 경찰청에 세금 때려 안 때려요? 안 때리지. 과세처분 어디서 해요? 세무서장이지. 근데 실제면 경찰이? 경찰은 왜? 국민에게 명령하는 거고. 세금 내세요. 세금 내세요 아니야. 세금 내세요죠? 명령하는 거죠. 아까 명령 강제 27페이지. 27페이지에서 실제면 경찰이 뭐라고? 국민에게 뭐한다? 명령 강제한다. 국민에게 뭐한다? 명령 강제한다. 국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세금. 하명이라고 하죠. 하명이 네 가지 하명. 급부하명 중에 하나 걸라. 그래서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 금지하명, 수인하명, 급부하명 네 가지가 하명이에요. 명령하는 작용이 네 가지 작용이 나중에 보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는 급부하명이에요. 급부하명. 이것도 병역처분, 현역법 처분, 현역법 처분. 경찰이 한 거 맞아? 경찰이 한 거 맞아? 아니지. 경찰이 군대 가라고 그래? 아니지. 병무청에서 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것도 실제면 경찰이? 실제면 경찰이다. 왜? 국민에게 명령하는 거잖아. 국민에게 명령하는 거잖아. 국민에게 명령하는 거잖아. 국민에게 명령하는 거니까 실점의 경찰에 해당한다. 실점의 경찰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27페이지 제일 위에 올라가 보세요. 자, 정보경찰, 안보경찰. 정보경찰은 국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지. 정보를 수집하는 거지. 수사를 위해서라든지 뭐 대테러 방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국민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자료체를 명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경찰 활동은 어디에 해당한다? 경찰이 하는 거 맞아? 그렇지. 근데 실제면 경찰이야? 아니다. 그렇지. 아니다. 암호경찰, 범죄수사, 사법경찰, 각종 치안 서비스 활동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한다? 어디에 해당한다? 형체의 경찰에 해당한다. 근데 실제면 경찰에 해당한다? 아니다. 왜? 국민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국민에게 명령하는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의 경찰은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국회의장의 국회 경호권. 자, 국회 경호권은 경찰이 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형집의 경찰이 아니다. 그렇지? 국민에게 직접 명령 강제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형식도 아니고 실질도 아니다. 형식도 아니고 실질도 아니다.
법원의 법정 경찰권도 일반 통치권에 전제하지 않고 이 네 번째 줄 부분사의 내부 질서 유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직접 관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점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점의 경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알겠죠? 그다음에 아래 표, 이게 표를 머릿속에 넣어야지. 27페이지 그림. 27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자, 정보 경찰은 어디에 해당해? 형점의 경찰에 해당하지. 실점 경찰에 해당해? 아니지. 그다음에 건축 경찰. 건축허가는 경찰이 하는 거야? 건축허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도 허가는 명령적 행정위 중에 하나에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실점의 경찰에 해당한다. 실점의 경찰에 해당한다. 라는 거지. 풍속 경찰은요. 경찰이에요? 풍속? 선량한 성풍속을 위해서 성매매 이런 거 단속하는 거 해요? 경찰이? 하지. 성매매 단속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관련이 있어요? 사회에? 같이. 뭐 이런 것들은 형점의 경찰이자 실점의 경찰에 해당할 수가 있죠. 자, 개념은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거는 뒷장 가시면 그럼 이렇게도 많이 나오겠지. 자, 형점의 경찰에 해당하면 실점의 경찰에 해당해요? 그렇지 않죠. 실점의 경찰이면 형점의 경찰에 해당해?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럼 다시 자 26페이지. 자, 형점의 경찰 개념 26페이지 제일 밑에 형점의 경찰 개념은 뭐로? 역사적 제도적으로 발전되었다. 그래, 나라마다 좀 틀려요. 나라마다 법이 달라. 나라마다 국가경찰법이 서로 달라. 자치경찰법이 서로 달라.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제도적으로 발전해왔다. 응? 이론적 학문적이 아니야. 실정법상 자 실정법이죠. 그게 실정법. 실정법이야. 법제처 가서 이렇게 딱 치면 나오는 거. 법제처 가서 이런 법조항 딱 치면 경찰관 직무집행 치면 나오죠? 그런데 이건 안 나와. 실점의 경찰 개념을 쳐봐 안 나와. 그렇죠. 왜? 이건 대학교 교재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실점의 경찰에 대해서는 대학교 교재를 찾으시오. 이렇게 돼 있고 경직법이라든지 국가경찰법은 법제처 가서 딱 치면 나와. 실정법상 개념이다. 기억하세요? 실정법상 보통 경찰관, 경찰청을 말하죠 우리나라. 보통 정치의 임무를 달성하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형점의 경찰 개념은 경찰 조직 작용 X 조직 경찰 조직 국가기관 조직 경찰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한 경찰 개념이므로 형점의 경찰 보면은 각 국가의 전통과 현실적 환경에 따라 같다 다르다 국가마다 경찰법이 다르다. 경찰법이 국가마다 다르다게야. 경찰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형점의 경찰도 다르다. 근데 실점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 나왔기 때문에 같아. 독일도 같고 우리도 같아. 기본적으로. 그럴 거 아니야. 독일에서 똑같이 배우는 거야. 실점의 경찰은 독일에서 똑같이 배우는 거야. 우리나라 똑같이 배우고 지금. 우리 행정법에서 똑같이 배워. 이렇게 다 배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의해서 일반 통치를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경찰 적용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행정법 교과서에도 똑같이 돼 있어. 경찰학 시간에 똑같이 돼 있고 독일의 경찰학 시간에 똑같이 배우고 독일 행정법 시간에 똑같이 배우는 거야. 왜? 이론적 학문적이니까. 27페이지 이론적 학문적이다. 뭐는? 실점의 경찰은 그래서 특히 독일 행정법학에 나오는 이른바 일반 조항을 전제로 경찰 행정관청에 대한 권한의 포괄수권과 법치가 요청에 중에서 구성된 도구 개념이다.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게 만들어낸 도구 개념 뭔지 몰라도 되는데 명령 강제하는 권력 작용이다. 2번 실점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 동그라미 일반 국민 동그라미 명령 강제하는 거예요. 명령 강제 머릿속에 박혀야 돼. 그러니까 실점 경찰하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일반 통치를 근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국가작용이다. 권력작용이다. 이런 게 머릿속으로 박혀야 돼. 이런 것들은 박혀야 돼. 아예 그렇고 이제 풀어서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경찰 작용의 성격을 중심으로 작용 성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경찰 개념이다. 국회의장의 국회 경호권 법원의 법정 경찰권 일반 통치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점의 경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아래 2번 건축 경찰은 유흥점 허가 같은 영업 위생 경찰, 산림 경찰, 경제 경찰은 실점의 경찰에 속한다. 왜? 명령 강제. 근데 형점의 경찰은 아니다. 왜? 보통 경찰관이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형점의 경찰은 아니지만 실점의 경찰에 해당한다. 뭐가? 위생 경찰 이런 것들이겠죠. 대가시면 재구성 얘기가 있긴 하는데 이거는 읽어나 보세요. 그냥 대륙법계 영미계의 경찰
자, 대륙법과의 경찰 개념. 자, 통치권에 기초하고 있다. 통치권은 일반 행정 사법권. 잘 몰라도 돼요. 통치권이 뭔지를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 없어. 일반 통치권이라는 것은 입법권, 국가 입법권. 헌법에서 배우는 거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게 세 가지가 통치권인데 여기 행정권에 해당하는 거지. 경찰은 왜 행정부 소속이니까. 잘 몰라도 됩니다. 그건 통치권의 근거를 하고 하여 발동의 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발동 범위, 성질 아까 했던 거야. 발동 범위가 대륙법계는 축소됐죠. 아까 했잖아. 원래는 고대는 정치 모든 것들, 그다음 중세 시대 때는 뭐 국가 목적의 모든 것들, 교행정을 제한 모든 것들, 그다음에 축소되죠. 그다음에 국가 목적적 행정 중에 상당 부분 제거, 네 가지 국가 목적 행정 제거. 언제? 경찰국가 시대. 그다음에 근대 법치국가 시대 때는 그 중에 복리행정 제거. 이게 뭐야? 이게 범위잖아. 경찰의 범위. 경찰의 범위를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이냐? 뭐가? 대륙법계, 대륙법계, 대륙법계. 이게 대륙법계란 말이 이게 30페이지가 30페이지 2번, 3번이 다 프랑스, 독일 얘기 나오잖아. 지금 보면, 그죠? 30페이지 나오면 다 대부분 내용이 뭐야? 프랑스, 독일 얘기죠. 31페이지, 그죠? 1페이지도 봐봐. 프로이센 독일이걸랑. 31페이지 아래쪽에 프랑스, 크로치베르클도 독일 아니야. 뒤에 가시면 똑같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프로이센 독일이라는 거 대충 알죠? 독일의 일부라는 거.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얘기지. 뭐가? 경찰권의 범위. 이게 범위란 말이에요. 범위가 축소되고 있어. 축소. 자, 다시 들어오시면 통치권에 기초하여 발동의 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규범적 강제적 작용. 왜? 배웠잖아. 실제민 경찰. 실제민 경찰이 어디서 나온 거야? 대륙법계. 독일에서 나왔잖아. 그럼 같은 거야. 그냥 따로 암기할 필요 없는 거야. 앞에 실제민 경찰을 암기하고 있으면 대륙법계는 당연히 명령 강제하는 국가 작용이라는 것은 명백한 거란 말이야. 실제민 경찰의 개념이 어디서 나와서? 독일이 대륙법계니까. 암기를 하더라도 좀 암기할 필요 없는 걸 암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많다.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의 제목이 맞는 거지. 규범적 강제적이다. 그래서 다 읽어볼까요? 대륙법계 경찰면 이해할 때 규범적 강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며 경찰 목적을 달성할 때 국민의 자유행동을 제한하는 권력적, 명령적, 강제적. 어디서 배웠어? 바로 전에 실제민 경찰. 독일 같은 얘기잖아. 또한 경찰은 무엇인가? 경찰권의 발동범위 배웠잖아. 지금 범위는 어디서 배웠어? 31페이지. 31페이지에 보시면 그 30페이지, 31페이지를 통해서 경찰권 발동의 범위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죠. 대충? 그거잖아. 범위 아니야 이게 범위가 축소됐잖아. 그렇지? 다시 돌아봐. 범위와 성질을 강조하고 경찰과 국민 관계를 수직적 관계 또는 대립적 관계. 자, 이거는 다른 단어 대립적 관계형. 수직, 위아래, 명령하는 게 위아래예요. 국가가. 경찰이 명령한다면 국민. 명령하는 게 수지가 아니야. 수직. 명령 강제한다. 수직이죠? 이게 대립적인 거란 말이죠. 나 싫어. 나 군대 안 가고 싶어. 나 세금 안 내고 싶어. 나 뭐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대립적 관계로 이해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주권이 확립되면서 경찰권의 범위가 축소되는 거예요. 역사는 누굴 위한 역사에? 국민을 위한 역사지. 국가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역사란 말이죠. 국민을 위해서는 경찰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축소돼야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된단 말이죠. 경찰의 명령 뭘 제한해? 자유를 제한한다고 돼 있잖아. 2번에 두 번째 줄. 일반인의 권리 자유 행동을 제한하는 게 명령 아니야. 너 군대 가, 세금 내, 너 운전하지 마, 운전면허 정지, 면허 취소, 뭐 하지 마, 음주운전 하지 마. 이게 뭐야? 명령하는 거 아니야? 계속 끊임없이 국민에게. 그 누가 해? 경찰이 하지 많이. 그래서 권력적, 명령적, 강제적 요소를 강조한다. 그래서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경찰권의 발동 범위와 성질을 강조한다. 그래서 수직적 관계, 대립적 관계 또는 대립 동그라미. 대립이라 써놓으세요. 같은 개념이야. 수직이랑 여기서. 기출문제를 내는 사람이 대립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며 이거를. 다른 교과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립으로 기출에 나와. 나죠. 수직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아래 자치권의 기초. 그럼 뭐로 나오겠어요? 통치권의 기초 X. 위에 대륙법계는 뭐로 나오겠어? 자치권의 기초 X. 자치권이 뭐야? 주민에서 왔다는 거야. 이거는 국가에서 왔고. 이게 원래 이제 행정법이 항상 그래요. 행정법에서 독일은 국가한테 국민 이렇게 이런 관계. 행정 주체 우월성.
국가의 우월성을 전제한단 말이야. 그 세금 내, 군대가 운전하지 마, 뭐하지 마, 뭐하지 마, 뭐하지 마 이렇게 계속 명령 강제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영국은 어떻게 왔느냐? 주민들이 해야 할 일에서 왔다 이겠지. 뭐라? 경찰 작용이. 마을 자치단 이런 것처럼 옛날에 뭐죠? 예를 들면 중세시대 때 맞죠? 마을의 사람들이 맞죠? 범죄가 발생하니까 마을 자치 자경단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끼리 순찰도 돌고 범죄들 체포해서 법원에 넘기고 이런 역할을 영국에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자치 스스로 한다 이게 스스로. 우리 동네 누가 짓게 우리가. 이게 뭐야? 지역사회 경제활동이 다 그래서 영미에서 나오는 이유가 이거야. 이게 지역사회 경제활동과 달리 이게 뭐야? 전통적 경제활동. 범죄인 체포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살벌한 것들은 대륙백과랑 매우 친한 거야. 여기는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 주민들을 도와주는 거야. 경찰이. 지역사회 경제활동이나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다 공통적인 것은 기본적인 역할은 주민들이 역할이라는 거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동네에 지금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그래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경찰권이 동원될 우선순위 자체도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야. 여기서는 왜 주민자치권이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경제활동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영국과 미국에서 나오는 거야. 대륙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대륙법에서 나오는 게 이건 전통적 경찰활동과 잘 어울리지. 전통적 경찰활동은 조금 더 잘 어울릴 수는 있겠지. 물론 여기도 관련이 있지. 전통적 경찰활동 다 어느 나라든 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딱 뭐 독일만 그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영국도 그런 게 부분적으로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자치권과 매우 친한 거야. 지역사회 경제활동은 이 자치권을 강화시키자라는 이런 입장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다시 자치권을 강화시키자. 경찰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니까 자치권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경찰의 문제 해결가. 그 위에 통치권에 기초한 대륙법계는 뭐라고 했어요? 범죄 척결자. 범죄 척결자가 뭐야? 우리 이제 그 경찰 모델 관련해서 투사형이라든지 서비스형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권은 뭐야? 범죄 척결자. 대륙법계는 범죄 척결자. 범죄인 체포하는 거. 여기 초점이 맞춰 있다 이게 대륙법계는. 근데 영미계는 문제 해결가. 지역사회 문제들 민원들 해결해 준단 말이죠.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할머니 마을에 가는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해줄까요? 그랬더니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좀 빨리 연락을 해서 저희 시내로 환자 이송하는 거 좀 도와줘라. 119는 늦게 오더라. 왜? 119는 읍내에 있단 말이죠. 119 숫자는 얼마 안 되거나 사실은 경찰 숫자에 비하면. 그래서 순찰 도고 있는 경찰이지 119 대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동네 순찰 도다 갑자기 김할머니가 심장마비야.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태워서 저기 소방대원 올 때까지 구호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경찰이 소방대원 올 때까지 이동을 시켜준다든지 어디 병원에 뭐 이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게 뭐예요? 문제 해결가지. 문제 해결가란 말이야. 경찰이 동네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단 말이죠. 지역 주민들의 문제를 경찰이 해결해 줘야 한단 말이죠. 문제 해결가로서 주권자인 시민으로서 위임받은 자치권. 너 경찰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너한테 떠넘긴 거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서 원래 우리들 도와줘야지. 우리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영미계는 응? 이게 자치권이지. 자치권. 그래서 비권력적 서비스가 많단 말이죠. 서비스 지금 이런 게 서비스 아니야. 김할머니 지금 심장마비일 때 빨리 경찰이 출동해서 뭐 인공호흡 포회졌다. 이게 뭐 명령 강제하는 실제민 경찰이 아니잖아. 그게 서비스 아니야. 비권력적 아니야. 이런 것들이 영미계통에서 강조되었다 이 말이야. 영미계통에서 강조되었다. 제일 밑에 비권력적 서비스상에 크게 의존한다. 물론 고교육적인 게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측 경찰은 무엇인가라기보다는 경찰이 무엇을 하는가. 도대체 경찰이 무엇을 해야 되냐? 주민들이 원하는 수건사업 해결해 줘야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거. 김할머니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줘야 한단 말이죠. 경찰의 역할 기능을 강조한다. 경찰의 역할 기능을 강조한다. 알겠죠? 역할 기능. 대립되는 단어 뭐였죠? 28페이지 범위와 성질. 대륙법기는 뭐야? 경찰권의 범위와 성질. 대륙법기는 뭐야? 경찰권의 범위와 성질. 영미기는 뭐야? 29페이지 경찰의 역할과 기능.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김할머니가 원하는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경찰이. 왜 원래 이제 주민에서 나왔으니까 경찰이 주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동반자적 관계. 대립 X, 수직 X, 동반자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의 문제를 수건 사업을 해결해 줘야 한다니까.
동네에서 계속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과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 양개념의 혼합.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의 영향, 일본의 영향에 따라서 행정 정찰 장정이 나왔는데 이건 대륙법계다. 그다음에 53년에 저 경찰관 직무지평 영미계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암기. 1894년에 행정 정찰 장정은 일본의 영향을 받죠. 일본이 어디 영향을 받아요? 프랑스와 독일. 이것도 대륙법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2차 세계는 당시만 해도 이게 독일과 친했잖아, 얘네들. 그래서 하여간 대륙법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일본에 영향을 줬고 일본이 다시 1894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지. 그다음에 2차 세계 끝난 다음에 미군이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왔잖아. 그 다음부터는 미국의 영향이 많지, 아무래도. 그래서 1953년에 만들어지는 경직법은 어디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영미계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책무로 규정했다. 세 번째 줄,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 개념은 양자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화. 자, 아래 거 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일단 이것부터 암기하고 이제 디테일한 거 암기해야 돼요. 고대, 일체, 모든 것. 경찰이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모든 정치 작용이다. 국가가 해야 할 모든. 폴리스라는 단어가 폴리테이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원래 폴리틱스가 정치 아니야, 지금도. 폴리틱스 하면 정치학이죠? 그래. 정치에서 나왔다는 거야. 경찰이라는 단어가 정치에서 나왔다는 게 원래 정치라는 개념이었다는 거죠. 제일 밑에 도시국가의 일체 정치, 중세 교회 행정을 제한 모든 국가 행정, 1530년. 1530년. 그다음에 경찰 국가 시대 17세기 내무행정, 적극적 복지 증진 포함 했단 말이죠. 이게 국가 목적 행정은 다 떨어져 나갔어. 언제? 경찰 국가 시대 때 17세기 다 떨어져 나가고 뭐만 남았어? 사회 목적 행정이 두 가지지. 하나가 질서 복리는 언제까지 남아 있어? 질서 복리는 경찰국가 시대에 남아있었다면 17세기까지 남아있었고 18세기 들어오니까 법치국가 시대가 들어오는데 뭐가 떨어져 나가? 소국적. 왜 소국적이라는 단어 썼어 아까?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가 뭐야? 소국적이라고 했잖아. 적극적 X. 뭐가 떨어져 나가? 복리행정. 복지행정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어디? 경찰에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야.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아니야. 복리는. 적극적 목적은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거란 말이야. 소국적 위험 방지로 축소됐다. 그 다음에 현대시대 보안경찰. 질서 행정 중에서도 그 중에 뭐만 남는 거야? 보안경찰만 남았고 나머지 협의 행정경찰은 떨어져 나와. 아까 산림경찰, 건축경찰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한단 말이죠. 건축허가 누가 내줘? 불법 건축 문제 누가 해결해줘? 여기 불법 건축에서 이 건물 그럼 누가 나와? 경찰이 나와. 기본적으로 구청이 나와. 구청이 나오지. 구청이 뭐라고 해서 나와서 구청 공무원들이 이거 저 불법이니까 원상 회복시키라고, 안 하면 대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죠. 누가? 구청에서. 그게 뭐야? 협의행정경찰인 거야. 협의행정경찰. 그것을 이제는 경찰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야? 일반 보통 행정기관들. 일반 행정기관들이 구청에서. 옛날에 이거 누가 다 했다는 거야? 옛날에는? 다 경찰이 옛날에 다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하나하나씩 지금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야. 자, 고대는 뭐라고요? 모든 정치활동. 그다음에 중세는 뭐라고? 그냥 국가의 모든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 1530년에는 뭘 제외하고? 교행정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용들을 다 포함했던 거예요. 중세 시대 때. 그다음에 17세기 경찰국가 시대, 17세기 경찰국가 시대는 뭐가 떨어져 나가? 국가 목적 행정이 떨어져 나가. 군사, 외교, 외무, 재정, 마지막으로 뭐? 사법.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사법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뭐만 남아? 사회 목적 행정인 질서행정과 복지행정만 남는 거야. 질서행정과 복지행정만 어디에? 경찰에. 근데 경찰이 할 일이 질서와 복지야. 언제는? 경찰국가 시대. 근데 또는 법조가 시대 18세기는 그 중에 뭐가 떨어져 나가? 복지 떨어져 나가. 뭐만 남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만 남은 거야. 그래서 뭐야? 소극적인 거야. 적극적 목적인 복지행정은 떨어져 나가. 적극적 목적인 복지행정 여기서 떨어져 나가. 소극적 목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만 남는 거야. 이때. 근데 또 2차 세계 이후 독일. 자, 미군이 들어왔죠. 2차 세계 이후에 독일에. 그러면 영미 계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가. 뭐가? 협의 행정권이 떨어져 나가.
우리가 똑같아. 미 군정 시대 역사를 보면 똑같아. 미 군정할 때 배울 때 이런 게 다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지.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해? 구청에서 하잖아. 좀 식품 유통기한 지난 거 팔고 있어 봐봐. 누가 등장해? 기본적으로 구청 애들이 나온다면 구청 애들이 위생 경찰. 그래서 얘는 당연히 그러면 이때 위생 경찰이 제거됐겠어요? 근대 때 위생 경찰이 경찰에서 제거된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라고? 2차 세계가 끝나야 되는 거야. 그 당연히 암기를 안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문제인 거야. 아니 맨날 나와 1884년 프랑스의 뭐 지방자치법전에 따라서 위생경찰은 경찰청에 제외됐다 X. 장난한 거야. 지금 위생경찰은 현대 제거되는데 현대 협의행정경찰 보안경찰이 나누기 시작한 것은 현대인 거야. 현대. 그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 표가. 그 다음에 봐봐. 하나 봐봐. 하나씩. 이제 고대. 고대는 이제 간단해. 일체 모든 거 다 아닌 게 없다. 아닌 게 없다는 뉘앙스만 알면 돼. 막 정치 모든 거 다, 모든 게 다, 라는 거지, 그렇지. 중세는 뭐야? 모든 국가 작용. 자 제목부터 보세요. 중세는 모든 국가 작용. 자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한 질서의 상태를 의미했다. 경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라폴리스라는 단어가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한 질서 상태를 의미했다. 어디서? 프랑스 동그라미. 나라도 나와요. 프랑스와 독일 순서. 프랑스가 먼저예요. 중세. 프랑스가 먼저야. 15세기 말 독일에 개수되어 봉건제 그다음 독일이지. 프랑스 14세기, 15세기 독일. 봉건제의 통치권의 전통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재판권, 이번 과세권의 영주권이 접목되었다. 그 결과 공공의 질서 복지란 특별한 통치권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된 경찰권은 국가행정 전반 중세 때까지도 전반 국가행정 모든 것들이 다 경찰 작용했던 거야. 그 당시는 경찰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던 거야. 2번 제목 교행정을 제외한 동그라미 포함한 X. 포함한이라 계속 틀려. 교행정은 가톨릭 신부님들이 하는 거야. 신부님들 가톨릭 신부님들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바티칸 교황청이 산단 말이에요. 바티칸 교황청이 있죠? 교황청도 국가 아니야 지금. 교황청이 하는 일 개입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행정을 제한 국가행정 전반. 제국경찰법 1530년 제국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물론 좀 제국경찰이 꼭 1530년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갑자기 1530년이라 다른 단어가 나왔으니까 저 X로 답할래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거 아니야. 제국경찰법이요. 보면은 다른 교과서를 보면 1530년, 1570 몇 년 막 여러 번 나와. 그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또 1530년이 게 키워드가 아닌 거야. 이 교과서를 가지고 낼 때는 1530년인데 다른 교과서 나올 때는 뭐 1530년뿐만 아니라 여러 1570 몇 년, 1500년대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돼. 괜히 뭐 그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여기는 왜 1570 몇 년이야? 30년 X.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다른 교과서는 다른 연도도 막 써져 있어요. 여러 번 이게 독일 제국법이 경찰 제국법이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 교과서에 따르면. 그래서 제국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공동체 양호한 질서가 있는 상태로 정의되었다. 자 이것도 나와 순서. 자 14세기에 뭐였다고? 국가 목적, 국가 모든 국가 작용을 의미했죠. 그다가 1530년에 뭐로 이제 약간 변경되었다. 공동체 양호한 질서가 있는 상태 유지를 경찰로 개념화시켰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14세기에는 뭐로 사용됐다고? 프랑스에서는 처음 출발할 때는요 그냥 국가 목적, 국가 작용 다를 포함했다. 국가행정 전반이 경찰행 개념이었다. 근데 이제는 1530년도부터는 공동체 양호한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용이 약간 변화됐다. 이것도 내요. 순서를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행정을 제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대충 17세기 경찰국가 시대 내무행정. 자 17세기에 외교, 군사, 재정이 일단 분리돼. 국가 목적 행정인 외교, 군사, 재정이 제외돼.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사법이 제외돼. 사법이 어디서? 경찰에서. 지금 경찰의 이제 권한의 범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좀 축소되고 있다는 거야. 경찰의 개념이 축소되면서 당연히 경찰의 권한의 범위도 축소되고 있지. 를 의미했는데 그 결과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뿐만 아니라 복지까지도. 자 복지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경찰국가 시대는 복지까지 포함. 사회 목적 행정인 질서행정, 복지행정이 복리행정이 둘 다 포함됐던 거야. 경찰국가 시대 17세기.
이게 복지가 떨어져 난 게 뭐라고요? 우측의 4번 법치국가. 이 과정을 계속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순서를 계속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 다음에 2번 제목 봐봐. 그래서 얼마나 강조했어. 적국. 언제? 경찰. 이게 목차부터 보라 하게. 3번에 경찰국가죠. 3번에 경찰국가죠. 3번 제목 목차. 3번에 2번의 제목이 뭐야? 적국. 이게 포함이 되는 거지. 적국. 이 적국이 떨어져 나간 게 뭐야? 4번에 2번의 소국. 4번에 2번의 소국이죠. 저기 목차만 봐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 목차만 봐도. 적국, 소국. 경찰국가는 적극적인 복쟁정관 포함. 그 다음에 법치는 소국까지만. 우측에 18세기 칸트의 계몽철에 의해서 군주의 권력도 법의 제약을 받게 되고 자연법에 따른 인권 이념이 뭐 어쩌고하면서 어쩌고했다. 법치국가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계몽철학 1번의 제목, 계몽철학 또는 자유주의, 자연법 이런 뭐 단어랑 연결돼 있죠. 그다음 2번 소국적. 18세기 후반 자유주의적이에요. 자연법 사행 기초한 법치국가의 경찰 개념은 복지 경찰 분야를 드디어 제시시켰다. 복지를 제시시켜 뭐만 남는 거야? 소국적 목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질서행정만 남는 거야 경찰에. 경찰이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질서행정, 복지행정 아니고. 복지행정 아니고. 복지행정 아니고. 그다음에 그걸 입법화 시켰던 게 뭐야? 1번. 이건 연도부터 다 암기하셔야 돼. 정확한 1번 1794년 프로이센 일반주법. 일반 란트법이라고 해요. 주가 란트야. 란트. 그래서 이제 출제자들 어떤 사람들 그냥 일반 란트법 이렇게도 해요.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또는 일반 주법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야. 얘네들은 얘랑은 달라. 뒤 가시면 3번 32페이지.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완전히 다른 법이야. 또 헷갈리면 안 돼. 프로이센이라는 단어가 2개 나오잖아. 2개 나오니까 같다라고 맨날 장난쳐. 이 출제자들이 인간들이 1794년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으로 많이 출제한다. 그럼 쏨색이 또 넘어가요. 프로이센이 2번 나왔죠? 프로이센이 일반 주법 또는 일반 난트법이랑 또 뭐가 있다? 경찰행정법.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인데 1794년 1931년이야. 1794년 프로이센 일반 주법 일반 난트법. 1794년 1931년은 뭐다?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자, 프로이센 일반 주법. 자, 10조 2항의 17호에서 경찰의 책무는 공공의 평온과 안녕과 질서. 자, 공공권이 있어 없어? 복리 있어 없어? 없다니까. 복지가 삭제됐다니까. 복지는 언제 있었다고요? 30페이지 제일 밑에. 그래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소극적 위헌방지라든지 또는 복지행정을 제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개념을 최초로 반영한 법이 뭐다? 1794년 프로이센 일반난트법이야. 자, 복지행정을 제하고 질서행정만 포함한 소극적 국가작용을 다뤘던 경찰 개념을 입법화시켰는 최초 입법보다 최초 입법이 1794년 프로이센 일반주법, 일반난트법. 머릿속 박아야 돼요. 절박한이라는 단어랑 연결해 보세요. 왜냐하면 D 가보세요. 32페이지. 프로이센은 뭐야? 키워드가 합당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합당한이랑 연결시키세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합당한. 1931년은 1794년 절박한 또는 급박한. 보통 거의 다 절박한으로 나오더라고요. 기출문제를 단어를 보면 이 둘을 많이 바꿔 나와. 절박은 뭐야? 절박은 1794년 프로이센 일반난트법. 절박은. 합당은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야. 그래서 둘을 많이 놔. 절박, 합당 단어 조심하셔야 돼. 절박, 합당. 근데 개념 차이는 많이 차이는 없어요. 보면 왜? 공공복리가 제거됐지. 안녕과 질서유지만 지금 남아 있는 거야. 안녕과 질서유지만 남아 있는 거야. 응? 자, 개념에서 자, 공공의 평온, 안정과 질서유지죠. 공공복리 있어 없어? 없지. 공공복리는 삭제됐다니까. 근대 시대에 삭제됐다니까. 법치국가 시대에 삭제됐다니까. 자, 공공의 구성에 대한 절박한 위험. 우리가 있는 위험이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위험을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임무할 때. 그때 그거 단어잖아. 그냥. 그렇잖아.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야. 벌써. 그 다음에 죄와 형벌법전 1795년. 연도 암기하셔야 돼요. 연도 암기하셔야 돼.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여기도 봐봐. 질서만 나오지. 공공복리는 없죠. 개인의 자유와 재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뭐가? 경찰기관이. 그래서 소극적 기관인 거예요. 소극적 역할을 하는 거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이지 뭐 복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야.
1795년. 근데 1795년 하나 더 있어요. 하나에다가 그 30페이지 제일 밑에 같이 해보세요. 1795년은 하나 더 있다. 3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 32페이지 1795년 프랑스 지화 형벌법전은 공공의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와 범인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 해서 최초로 확립되었다. 뭐가? 행정경찰, 사법경찰 나눈 거야. 사법경찰, 행정경찰 차이점을 지금 다루고 있죠. 아래 두 번째 줄. 행정경찰은 뭘 위한 거야? 공공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사법경찰은 뭐예요? 범죄 수사, 범인 체포. 범죄 수사, 범인 체포는 사법경찰. 그래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나눈 문헌은 뭐야? 재화 형벌법전이야. 재화 형벌법전 1795년 재화 형벌법전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돌아보세요. 자, 1795년 연도도 한번 암기하셔야 돼요. 연도까지도 정확한 연도. 재화 형벌법전은 공공의 유지를 위해서 경찰권이 발동돼야 한다. 무슨 경찰? 행정경찰. 사법경찰은 범죄인 체포. 사법경찰은 범죄인 체포. 행정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 예방. 사법경찰은 범죄인 체포. 이런 것들은 사법경찰. 그래서 행정경 사법경찰을 최초로 나눈 문헌이기도 하다. 법이기도 하다. 자, 지방자치법전. 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제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 위생 동그라미. 그래서 위생을 계속 내요. 위생 등 협의 행정 경찰은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다. 위생은 왜? 위생은 언제 제거돼요? 뒤에 가시면 32페이지. 30일 현대시대의 경찰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협의 행정경찰 가르치고 영업경찰, 건축경찰, 위생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으로 넘어가 버렸어. 구청으로. 관악구로 넘어간 거야. 관악구로 위생경찰이 넘어간 게 언제야? 현대.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관악경찰로 관악경찰서에서 관악구청으로 넘어간 거야. 위생업무. 위생업무 1700년대 1800년대만 해도 1700년대 1800년 어서 담당해서 경찰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행정경찰 장정에 포함돼 있겠어? 위생이? 포함돼 있겠어? 뜬금없이 이렇게 보면 애들이 야 1894년이야. 행정경찰 장정은 2차 세계대전 전이잖아. 그럼 우리가 뭐시 독일보다 더 앞서나? 우리나라 1894년 어떤 시대인지 다 알잖아. 그때 위생이 제거돼 있겠어? 그치? 그럼 6.1진이 제한다고 했겠어? 6.1진 어떤 시대 사람인데? 그때 아니야 1894년 시대.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거야. 6.1진이 위생을 제외했다. X. 아니 위생을 제외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지나야 돼요. 독일에서조차도.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제외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제외되겠어? 상식적으로. 아니 머리를 좀만 써봐. 많이 쓰지 마. 야, 우리나라 언제 제외되겠냐? 위생경찰이. 우리나라는 대충 시대. 정확한 연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언제? 그치. 미군정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행정경찰 때 그걸 제외했다든지 6.1진이 제외했다는 건 넌센. 이게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보면 이것만 암기하면. 지금 이것만 암기하면 문제가 많이 추론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암기하고 자빠졌어? 기출에 맨날 나와도 쓸데없이 또 틀리고 그러면 이것만 정확히 암기해봐. 지금 배운 이 책만 이 부분만 암기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할 내용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암기가 된다.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지. 그래 80페이지 가봐. 그래. 오늘은 먼저 시범 강의라서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을 배우는 거라서 진도보다는 봐보세요. 82페이지. 행정경찰 장정이 이제 도입되는데 82페이지.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협의행정경찰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야. 협의행정경찰이 제외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에서 2차 세계가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행정경찰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있지. 그래서 소방, 전염, 예방, 검역, 정도 일체사무, 결사, 집회, 직무 범위가 매우 광범위했다. 그럼 아래 6.1진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6.1진이 나온 거야. 여기서 여러분 작년 경찰 시험에 6.1진 나온 거 기억나죠? 제일 밑에 봐봐. 위생이 포함돼요? 6.1진? 6.1진의 소유견문? 그치. 6.1진 언제 시대 사람인데? 이때 사람인데.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면 일제시대 때는 제외됐겠어? 안 됐겠어요? 당연히 제외 안 되지.
당연히 제외되지 않는 거야. 뭐가 위생경찰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위생경찰이 언제 제외된다? 얘가 말하는 거 맞아. 미 군정 때 처음으로 저 위생경찰이 제외되기 시작하는 거야. 95페이지. 95페이지. 자, 이게 어느 시대에? 목차부터 봐야 돼. 항상 미 군정. 95페이지 언제 시대야? 미 군정. 위에 두 번째 줄 비경찰화 작업이 이때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경찰이 담당했던 위생사무 등 행정경찰 사무가 경찰 관할에서 분리되는 경찰과 일반 행정의 분화가 이루어져서 경찰 영역이 전체로 축소됐다. 확대됐다 X인 거야. 그러니까 기초문제 이것도 있거든. 확대도. 미 군정이 들어와서 경찰장이 확대됐다. 지금 장난하냐. 독일에서 다 축소됐는데. 그럴 거 아니야. 축소되는 거지. 근데 이걸 암기하려고 그래 애들이 답답하게. 그래서 왜 틀리냐면 암기가 안 됐대. 아니 암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체계가 전혀 없는 거야. 내가 수험생들을 보면서. 암기가 아니라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이것만 독일의 대륙법계 경찰의 역사만 정확히 알고 우리 대입하는 것만 좀만 연습하면 암기 안 해도 우리나라는 당연히 얘네도 2차 세기 지나서야 협의행정정책이 제거됐는데 뭐 우리나라는 더 빠르겠어요? 1894년 택도 없지. 먼저 제거된 우리 똑같아. 애들 미군이 들어왔죠? 2차 세기 끝난 다음에 미군이 들어왔죠? 독일에? 우리나라도 언제 들어와? 2차 세기 끝나에 들어왔잖아. 똑같아. 그거는 미군이 들어와서 뭐 한 거야? 지금 미국 방식으로 가지고 협의행정정책을 제외시켜 버리는 거야. 그 때문에 축소되는 거죠. 어떻게 확대되냐? 이게 확대도 시험에 나올 거란 분명히 여러분들 이쪽 연역 보면 확대도 분명히 기출에 있어요. 이게 미 군정이 들어와서 경찰 작용이 확대되었다. 말이 되나 X지? 자, 그것의 출발이 뭐예요? 출발이 뭐야? 이거야. 30페이지, 31페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청 정확하게 암기해야지. 아니야? 엄청 정확히 암기하면 다른 것들을 암기를 덜해도 어느 정도 커버를 때릴 수가 있다는 거야. 예? 그동안에 맨날 그놈은 두 문자 따다가 그것만 하다 보니까 연결을 못해요. 근데 뭘 낼지 누가 아니? 네가 아니? 내가 아니? 기본적인 개념은 탑재하고 아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 이게 확립된 게 언제야? 독일에서 법치야, 법치국가 시대 18세기에 한 거야. 근데 다만 31페이지 1번에서 1794년 피터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써보세요. 이 학자의 이름은 피터야. 여기 책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교과서에 있는데 기출이 나와요. 피터라는 것은 다른 교과서에서는 있어. 피터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 소극적 정찰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학자에 의해서. 그다음 법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1794년이 들어온 거야. 1794년에 영향을 준 사람이 뭐예요? 피터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독일 행정법에서 먼저 나온 거야. 독일 행정법학자인 국법학자인 뭐 피터, 다른 책에는 피터 사진도 나오고 막 피터에 대해 설명도 막 해. 어떤 책 보면 다른 대학교 교과서 보면 피터 막 사진도 나와요. 막 그래 피터가 뭐 저 해가지고 자기 제자를 키웠는데 뭐 자기 제자가 여기 입법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1794년에 제자가 이것을 자기 스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입법했다 이런 얘기 나오걸라. 그러면서 이제 기출 문제는 피터 얘기가 나와요. 피터라는 사람 영어로 답하면 돼. 어디 영향을 줬어요? 1794년 독일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에 영향을 줬다. 뭐 관련있어요? 법치국가 시대 때 소극적 정찰 작용을 확립시킨 학자다. 자, 제가 형벌법전. 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그냥 위생이 들어가 있지. 맨날 나오는 거야. 위생이 언제 제거된다고? 1984년이 아니라 2차 세기 끝나야 돼요. 대륙법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위생이 제외됐다는 게 X일 거 아니야. 이걸 왜 암기하냐? 좀 더 기출문제 엄청나게 많아. 뭐 편팔판이 위생을 제외했다. 뭐 어떻게 제외하냐? 뭐 똑같아. 우리는 행정경찰장이 위생이 포함이 안 돼 있다든지 6.1준이 포함이 안 돼 있다든지 뭐 택도 없는 소리지. 당연히 포함돼 있어야 돼. 2차 세기 끝나야 돼. 위생이 제거되려면 경찰에서 분리되려면 2차 세기 끝나야 돼. 2차 세기 끝나야 돼. 그러니까 따로 암기 안 해도 된다 이게 그런 것들은. 자, 아래 크로이츠베르크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너무 이게 몰직하더라고. 수험생들이 되면 몰직하는 게 좀 있어. 그러면 안 돼. 이거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이 일반 난트법의 영향을 받아서 내린 판결이야. 제일 밑에 봐보세요. 자, 제일 밑에 시가지 전역에서 전승 기념비 조망을 위해서 주변 토지 건축물 높이지 않과 관련된 베를린 경찰의 하명. 근데 건축물 높이지 않은요 질서 유지가 아니야. 고도 제한은 지금 어디서 하겠어요? 남산 고도 제한은 서울시청에서 하겠어요? 시장이 하겠어요? 서울경찰청이 할 것 같아 지금. 야, 건축물 그 50m 이상 짓지 마. 이거를 경찰청장이 할 것 같아 지금?
아니지, 안 되지. 그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아니지. 조망, 환경은요, 공공 복리야. 적극적 목적이야. 환경, 조망, 환경 조망은 저 질서 유지가 아니라 적극적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경찰 업무가 아닌 거야. 경찰 업무에서 언제 떨어져 나갔어요? 이때 떨어져 나갔다겠죠. 경찰 국가 시대 때는 저 질서, 적극적인 공공 복리, 공공 복리, 복리행정이 남아 있었죠. 근데 법치국가 시대 때는 경찰 국가 시대, 법치 국가 시대 때는 뭐만 남아? 이것만 남지. 이거는 빠지지. 근데 이 시대 때 경찰청장이 뭘 만들었다는 거야? 경찰청이 뭘 만들었다는 거야? 이걸 만든 거야. 공공복리를 위해서 고도 제한 건축 못하게 하겠다. 근데 경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이때는 있었지. 이때는 있었는데 이때는 없어진 거야. 뭘 통해서?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을 통해서 법조항으로 따지면 공공복리는 삭제됐고 안녕과 질서 유지만 남아있던 거 아니야? 일본에서 1794년 프로이센 다시 읽어봐. 거기 공공복리 있어 없어? 있어? 없잖아. 질서 유지만 남아있다니까. 그런데 제일 밑에 31페이지 제일 밑에 경찰청의 경찰 하명은 일반인 도시환경 유지를 해서 국가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뒤에 가시면 위험 방지라는,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프로이센 일반주법의 일반 수권장을 넘어선 거야. 목적이 소극적이 한다는 거. 목적이 경찰의 목적은 소극적이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환경 조망을 위해서 지금 하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위반돼요? 여기 위반된다게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에 위반된다. 근데 이걸 뭐라고 내냐면 경찰 경찰 제국법이 위반된다. 제국경찰법이 위반된다. 이런 식으로도 내요. 자, 그게 무슨 말이야? 30페이지 가보세요. 30페이지 2번에 가서 2번에서 뭐가 나와요? 제국경찰법이 나오죠. 1530년. 그럼 1530년에는 이게 포함돼 있어? 이게 포함돼 있어요? 공공복리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 공공복리만 포함돼 있어? 국가적인 다 포함돼 있다는 게 교행정 제하고? 그럼 이게 위반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보면 경찰 선생님 해설도 잘못 달렸어. 이게 제국경찰법에 위반돼서 이게 무효 위법이었다라고 해놨는데 그게 X인 이유가 뭐 개별적 수권장에 반해서라기보다는 어디에 반해서 이게 위헌이라는 거야? 여기 반해서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에 반하는 거야.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은 이것만 규정했죠? 공공복리에서 경찰권 행사할 수 없죠? 근데 지금 경찰청이 어떻게 한 거야? 공공복리를 해서 지금 경찰권 행사라는 하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반되는 거지. 일반 난트 위반되지. 여기 어떻게 위반되냐? 1530년 제국경찰법 위반된다는 건 넌센스이기 때문에 출제가 그렇게 낸 거야. 출제자가.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묻으라고 좀. 왜냐면 이 책 목차를 그 사람들도 안 봐서 그래. 해설을 다는 인간들이 선생들이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잡아봐. 당연한 게 30페이지 2번에 뭐가 나왔어요? 제국경찰법이 나왔지. 여긴 다 포함이야. 교행정 제하고 공공문이 포함이야. 근데 지금 31페이지 제일 밑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어디 위반이라는 거야? 이게 목적이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다 보니까 이런 명령 자체가 공공복리를 한 것이니까 어디 위반되는 거야?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에 위반돼서 이 경찰의 명령이 경찰청의 명령 위법인 거야. 그게 독일 제국법에 또는 뭐 제국경찰법에 위반된다. 그건 아니지. 뭐 X지 당연히. 그것 때문에 X지. 뭐 일반 조항이냐, 개별 조항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상한 데 관점이 있더라고, 그렇죠? 우리 조교도 그러더라고, 그렇죠? 해설을 달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그 의미가 아니다. 이 의미가 이 판례 의미가 그렇죠? 이 판례 의미가 여기 위반되는 게야. 어디? 31페이지 1번. 1794년 프로이센 일반주법이 위반된다. 자, 31페이지 1번 중간에 1번 1794년 프로이센 일반주법 위반돼서 위법인 거야.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서 경찰서장의 하명이 어디 위반되는 거야? 1794년 프로이센 일반주법에 위반돼서 위법 무효가 됐던 거야.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또 이것도 많이 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 프로이센 일반주법이 탄생했다든지 지방자치법이 탄생했다든지 XX 영향을 줬다든 X. 연도가 틀린데 80 여기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은 뭐다? 뒷장 가시면 3번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위에 세 번째 줄 3번에서 3번 프로이센 일반경찰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고 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서 발견된 실제 및 경찰 개념을 성문화했다. 뭐가?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뭐가 아니라 연도를 안 쓰겠지만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일반주법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주법이 심사규정이 전에 존재해야지. 심사규정은 먼저 1794년에 있었고 1882년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그 다음에 있는 거고, 한참 다음에 있는 거고, 그렇죠? 한참 다음에 있는 거고, 이런 거 잘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오죠. 32페이지. 제1의 법규명령 수권규정에 근거하여 32페이지 법규명을 발할 수 있다라는 분야는 소극적 위헌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소극적 위헌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판시했다. 그 결과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임무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소극적 위헌방지에 한정된다. 그래서 경찰 목적이 확장된 거예요. 축소된 거예요. 가로치고 축소지. 축소의 역사인 거야 지금. 축소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축소의 역사로. 근데 어떻게 확대니? 말이 되겠니? 당연한 암기를 안 해도 당연히 X인 거지. 확대라면 뭐 그걸 꼭 암기를 해야 되나? 축소의 역사가 지금 독일에서 대륙법계에서의 경찰의 개념이나 경찰의 작용은 권한은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축소. 거기에 이제 중요한 방점을 찍었던 게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란 말이죠. 어떻게 함으로써 적극적 목적은 경찰의 작용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소극적 목적,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에 한해서만 경찰이 경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거지. 이걸 반영한 것이 1931년 독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다. 머릿속 받고 그 다음에 아래 현대시대에 와서는 다시 질서 행정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서 또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죠? 경찰에서 하는 일, 일반 행정기관에 하는 일이 떨어져 나가서 협의행정경찰은 이제는 일반 행정기관에 이관된다. 일반 행정기관에 이관이 된다. 이게 2차 세인 이후에 발생한 일이란 말이죠. 두 번째 줄 5번에서 협의 경찰 행정사무 가로치고 영업경찰, 건축경찰, 위생경찰 등을 일반 행정 업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작업을 추진했다. 경찰이 아니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 거 아니고 구청 거, 동작구청 거, 관악구청 거로 넘어갔단 말이죠. 뭐가? 협의의 경찰 사무가 가로치고 영업경찰, 건축경찰, 위생경찰. 근데 얘는 실질임의 경찰에 해당해요? 오늘 기준으로? 그렇지. 왜? 국민에게 명령を강제하면 실질임의 경찰이야. 건축하지 마세요. 원상회복 시키시고 3층까지만 지시고 이거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한테. 그죠? 명령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질임의 경찰이에요. 형질임의 경찰이에요? 이제는? 아니지. 경찰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경찰이 떨어져 나갔잖아 지금. 뭐가 위생경찰이라든지 건축경찰이 지금 떨어져 나갔어? 떨어져 나갔지. 어서 경찰에서는. 그래서 형질임의 경찰은 아니지. 실질임의 경찰에 해당해? 해당하지. 왜? 명령 강제하니까 국민한테. 구청에서 나와서 뭐 건축하지 마라 뭐 해라 나와서 하니까. 위생도 단속하러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팔지 마라 뭐 해라 하잖아. 위생 업무. 그래서 풍속경찰을 장난을 쳐요. 풍속경찰은 비경찰화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위생경찰이다. 풍속경찰은 아직까지도 보안경찰이에요. 풍속은 보안경찰입니다. 보안경찰이니까 일반 행정기관에 넘어가지 않아요. 일반 행정기관에 이거랑 연결하면 돼. 왜 여기서 이걸 냈을까 생각하면 33페이지 봐보세요. 2번. 이게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인데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이야. 2번.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줄 오로지 경찰 작용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을 의미한다. 가로치고 생활안전경찰, 풍속경찰, 교통경찰, 경비경찰은 뭐에 남아있다? 보안경찰로 남아있기 때문에 형식임의 경찰이자 실질임의 경찰이에요. 얘네들은 형식임의 경찰이야 실질임의 경찰인데 협의행정자는 다른 행정작용을 결합하여 주로 특별한 사회이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부수작용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경찰을 말하는데 일반 행정기관이죠. 이게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가로치고 영업, 위생, 건축, 경제, 산림, 철도. 근데 풍속은 어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보안경 남아있으니까 이것은 비경찰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지. 위생은 비경찰화의 대상이 됐던 거야. 위생은 넘어가는 거야. 위생은 넘어가고
저 풍속은 넘어가지 않는다. 성매매는 아직도 경찰이 단속하죠. 근데 위생은 구청에서 나가잖아. 위생은 그렇기 때문에 풍속과 경찰이 다르다. 그래서 비경찰화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이 5번 얘기. 자 이제 대충 다 이제 들어서 저까지는 잠깐 쉬고 이제는 좀 암기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빨리빨리 아주 최대한의 속도로 빨리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계속하겠습니다.